일단 여러분들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왜 한도가 이렇게 됐는지는 시험 목적서 설명 안 할게요. 어차피 설명한 거 있으니까 바로 입력부터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음, 자 보면은요. 자 이거 문제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라라고 돼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요거 빨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입력하는 방법 쉬우니까. 자, 어디 가시냐면 실제로 시험에서는 뭐라고 출제할 거냐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부터 먼저 하라고 출제할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여기 법인 조정 있죠? 법인 조정을 누르시고 7시 방향 가보세요. 7시 방향 가시면 7시 방향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들어갑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자, 들어가셔서 일단 코드를 101번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코드 101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차량 번호가 1, 2, 3가라고 있죠? 1, 2, 3가 1, 2, 3, 4 치시고 그 다음에 차종은 제네시스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 6개 썼는데 여기 고정자산 계정 과목은 우리가 차량 운반구예요. 차량 운반구인데 자가 취득일 때만 넣는 거고 임차면 넣지 않습니다요. 그래서 문제 보니까 임차 여부가 여기 자가라고 돼 있죠. 그럼 자가 취득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잡으시고 208번. 자, 그리고 고정자산 코드는 없어요. 여기에서 검색도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없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취득일자 있죠? 지금 취득일자가 문제에서 2019년 1월 1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19년 01월 01일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경비구분은 별도의 언급 없으면 판관비 쪽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이사 승용차니까 여기 대표이사 본사에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판관비 쪽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부서는 언급 있을 때 넣으시고 언급 없으면 안 넣으시고 그래서 5번부터 7번은 그냥 직접 타이핑 치시는 거예요. 언급 있었을 때만. 자, 문제 보시면 그 대표이사밖에 없죠? 그래서 뭐 부서 언급 없고 직책 대표이사 있네요. 대표이사. 자, 그 다음에 성명 없어요. 그죠? 성명 없고요. 그 다음에 임차 여부는 자가 맞죠? 자가. 자, 그리고 지금은 자가 취득이니까 임차 기간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험 보니까 여기 보험 기간이 오른쪽에 있죠. 단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언제냐? 2024년이죠. 아이고, 보험 기간을 넣어야 되는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기 2월 누적거리가 10,000km라고 되어 있죠. 10,000km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총 주행거리 중에 업무용 사용거리가 있으니까 회사가 업무일지 적는다는 거 가잖아요. 주행일지요. 그러면 여기 운행기록 사용 여부에 여는 체크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출퇴근은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 전기월 누적거리가 문제에서 10,000km라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다가 만이라고 치시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치시고, 자, 이렇게만 하고요. 우리 하나씩 다 입력해 볼게요. 일단 승용차 등록부터 먼저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주시냐면, 다시 교재 474로 갑니다. 교재 474페이지에 렌트 쪽 갑니다. 자, 474페이지에
렌트 쪽도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회사 코드는 103번, 자동차. 여기 아래다 적으시면 되겠죠? 103번. 그 다음에 차량 번호는 456가 4567. 차종은 그랜저. 그 다음에 고정자산. 요거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지금 그랜저 보시면, 그랜저는 임차 여부가 렌트잖아요. 렌트니까 조심하실 게, 렌트면 고정자산은 내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빌려 쓰는 거면 1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우리 어제 여기 취득일자에 임차라고 하더라도 개시일 잡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차기간 개시일이 언제냐면 여기 단기 1월 1일에 임차를 했죠, 여러분들? 렌트를 했으니까. 네, 그럼 여기에 2024년 1월 1일이라고 꼭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여기만 좀 주의. 자, 그 다음에 경비구분은 관리본부 전무이사니까 당연히 800번대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자 부서는 뭐 관리본부라고 치셔도 되고 5번은 안 치셔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자, 그 사용자 직책 전무이사죠. 전무이사. 그 다음에 사용자 선명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임차는 렌트 잡으셔야 되겠죠. 요거. 렌트 잡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렌트를 잡았으니까 임차 기간에 렌트 기간을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렌트 기간 문제에서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네요. 그래서 이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는 우리가 가입되어 있죠, 문제에서. 자, 그리고 보험 기간은 임차 기간하고 똑같네요. 똑같죠?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 그 전기월 누적거리가 2만 킬로라고 있죠, 여러분들? 2만 킬로라고 있고요. 그 다음 출퇴근 거리도 있어요. 2천 킬로라고. 그죠? 2천 킬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전기월 누적거리에 2만 킬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출퇴근 거리도 2천 킬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어저께 썼지만 출퇴근 거리 업무에 포함 돼야 안 돼, 업무 사용 거리에. 된다라고 했죠.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되셨죠, 일단? 자, 됐어요.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은 다시 넘어가셔가지고 476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는 운용 리스트 걸겠습니다. 똑같이. 실제 시험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차는 2개밖에 안 줘요. 자, 일단 코드 104번. 그 다음에 차량 번호 789가 7897. 네. 차종은 SM7. 자, 그 다음에 얘도 리스면 빌려 쓰는 거니까, 네, 고정자산은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똑같이 임차기간 개시일 적으시면 되겠죠? 임차기간 개시일이 2024년 1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상무이사니까 당연히 판관비 쪽. 그 다음에 직책 상무이사. 그 다음에 운용리스. 임차기간 올해 1년 동안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도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 자, 얘도 똑같네요. 그죠? 똑같이 전기월 누적거리 2만에 출퇴근거리 2천이네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자체는 쉬워요. 그죠? 쉬운데, 자, 이제 문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예요. 비용 명세서인데, 여러분들 일단 페이지는 좀 거꾸로 갈게, 거꾸로. 어차피 476페이지 펴놓고 계시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처음 메뉴 있죠? 어디 갔냐? 그 처음 메뉴 다시 오시면, 처음 메뉴 오시면, 1시 방향에 맨 아래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자, 여기를 들어오실게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들어오시고. 자, 들어오시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입력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새로 불러오기. 자, 누르시면 여기 제네시스부터 SM7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지금 운용 리스 쪽 SM7이었으니까 일단 SM7 라인 좀 클릭 먼저 할게요. 여기부터 먼저 클릭하고요. 이제 해석부터 하죠. 자, 우리 일단 네모 1번부터 입력하는 거죠. 입력 순서니까. 보니까 여러분 총 주행 거리가 몇 킬로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그렇죠. 만 킬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만 킬로라고 돼 있고, 만. 자, 그리고 업무의 거리인데, 이거 해석해 보실 때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우리 회사가 지금 총 주행 거리가 만 킬로잖아요. 이 만 킬로가 출퇴근 2,000, 업무에 7,000, 업무 외에 1,000. 요렇게 해가지고 만 킬로를 탄 거예요. 총 주행 거리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출퇴근 거리 업무에 포함되죠. 그리고 업무용 사용거리 업무에 포함되니까 총 만 킬로 중에서 업무에 쓴 건 9,000킬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9,000 잡아주시면 되겠죠? 9,000.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여기 8번 취득가액하고 11번 감가상각비는 자가취득일 때 입력하는 곳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리스 같은 운용 리스는 진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료 3번을 갑니다. 자, 자료 3번 오시면 자료 3번에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리스료를 1,200만 원을 부담을 한대요. 1,200만 원 부담하고요. 유류비가 500만 원, 보험료가 100만 원, 수선비가 200만 원, 자동차세가 300만 원,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운용 리스료는 좀 조심하실 게 우리 리스료에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전가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순수한 차값은 걔네를 뺀 거고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순수한 차값이 리스료 자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줄 좀 여기 리스료에는 보험료, 수선유지비,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밑줄 좀 치시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보험료부터 여기 수선비, 자동차세 얘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만약에 실제 현실과는 무관하지만 전가를 안 시킨다라는 거죠. 전가를 안 시키니까 리스료 자체를 전부 다 그냥 차값으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이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입력하시냐? 제가 포함되어 있을 때도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일단 여기에는 감가상각비를 적는 게 아니라 임차료를 적는 거 임차료. 여기 리스니까 리스료 적는 겁니다. 그럼 지금 리스료가 1년에 1,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1,200만 원을 적어요. 적고 이 임차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여기를 적는 거 임차료. 감가상각비로 보는 금액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례에서는
감가상각비로 보는 건 리스료 그 자체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1,200만 원을 감가상각비, 임차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죠?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되세요? 이렇게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유류비가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죠, 문제에서. 유류비 500. 그럼 질문. 여러분, 우리가 요 임차료 안에 지금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가 임차료에 없는 거죠? 없으니까 여기 보험료, 수선비 등의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 보험료 100만 원, 수선비 200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세 300만 원, 그다음에 기타에 4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 드시잖아요. 여기 합계 보시면 이거 이해 안 돼도 돼요. 뭐냐면 분명히 지금 내가 쓴 거는 2,700만 원이 아니거든요. 맞죠? 분명히 내가 쓴 건 2,700이 아니에요. 여기 다 보시면 이렇게 금액이 큰데 왜 2,700이지?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빌려 쓰는 거는 800 감가상각비 마지막에 800만 원 한도 피하는 놈 때문에 우리가 임차료, 또 리스료나 아니면 렌트료의 일정 퍼센트나 이런 걸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는 거예요. 800만 원 한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제로 쓴 건 뭐냐면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내 차 아니었잖아요. 아니니까 여기 1200, 500, 100, 200, 300, 3 이게 내가 쓴 거예요. 맞죠?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요게 2,700만 원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딱 봐도 지금 업무 미사용이, 아이고, 뭐야. 업무에 미사용한 게 10% 아니에요? 10%? 맞죠? 10%니까 요 2,700만 원에 10%인 270만 원. 요게 2단계 부인이에요. 2단계. 우리가 어저께 2단계 부인이 뭐였었냐면 업무 미사용 사회출하는 거였잖아요. 여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컴퓨터 알아서 계산해줘요. 되죠? 되셨어요. 270만 원. 그럼 여러분 여기를 보시고 지금 하는 운용 리스는 2단계가 270만 원 부인이구나를 눈동자로 보셔야 돼요. 눈동자로 봐? 눈으로 보셔야 돼요. 눈동자 봐주겠지?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만 하게 되면 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엔 내가 계산하는 게 원래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800만 원 한도 회피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1,2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예요. 알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1,200만 원 중에 10%만큼은 업무 미사용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1,200만 원에 90% 하면 아마 얘가 1,080만 원일 거예요. 그럼 1,080만 원이 업무 사용 감가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업무 사용 감가상각비 1,080만 원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800만 원 한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280만 원 자체가 한도 초과가 되는 거죠. 저기 대놓고 컴퓨터가 280만 원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다라고 지가 알아서 걸어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 예. 그럼 결론은 뭐예요? 제가 열심히 써들고 있지만 알아서 지가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력만 잘 하시고 여기 29번이 2단계 부인, 30번이 3단계 부인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입력한 건 여러분 자가취득이에요? 빌린 거예요? 빌린 거니까 요 한도 초과는 기타 사유치를 거셔야지 유보 거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화면 좀 보시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 문제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지울게요. 이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리스료 안에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럼 포함되어 있다라고 출제하면 요 리스료 안에 요 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럼 순수한 차값은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뺀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입력하지 마세요. 어떻게 입력하셔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600만 원 이렇게 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료가 총 1200인데 순수한 차값은 6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제가 지금 밑줄 친 리스료 안에 수선비 등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다시 수선비, 자동차세, 보험료에 한 번 더 입력하면 얘네들은 2번 입력한 거예요. 2번.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으면 2번 잡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지워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많이 주의. 다시 바꿀게요. 문제대로. 보험료 100, 수선비 200. 됐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건바이 건으로 원래 하는 거잖아요. 세무죠. 건바이 건으로 하는 거니까 조정 등록을 눌러요. 자, 저는 보여드리게 좀 지울게요. 그럼 조정 등록을 누르면 이쪽은 컴퓨터가 안 잡아주는 건 없어요. 아래 보시면 업무 미사용 27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280만원인데 주의하실 건 감가상각비는 꼭 자가인지 빌린 건지 확인하셔야지 꼭. 맞죠? 그럼 요건 기타 세출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 업무 미사용. 아이고, 왜 검색 안 되냐? 네. 그래서 업무 미사용은 요 2번째 거가 될 거고요. 그죠? 금액이 270 상여 맞죠? 이사니까 이사차. 그 다음에 한도 초과. 얘는 위에 유보가 아니라 기타 사유출 얘가 맞겠네요. 그죠? 금액은 280만 원. 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저랑 같이 풀고 여러분들한테 실제 문제 맡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거꾸로 474페이지 갑니다. 474. 474페이지 가요. 자, 이제 474페이지는 렌트였어요. 렌트니까 그랜저 찍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랜저 위에 있는 거 찍고요. 자, 그랜저도 총 주행거리 10,000km라고 자료 2번 보이시죠? 10,000km. 그 다음에 그랜저 업무거리 몇 킬로 썼어요, 여러분들? 얘도 똑같이 9,000km죠? 우리가 10,000km 중에 업무에 안 쓴 게 1,000km고, 출퇴근 업무에 쓴 거니까. 그죠? 그럼 얘도 10,000km, 아이고, 9,000km죠? 자,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세무조정이라는 건 2024년도 단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이야 여기 보유 또는 임차월수 12개월 잡아줬죠. 맞죠? 이거 보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임차를 2024년 7월 1일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여기에다가 6개월 이렇게 잡거든요. 왜냐면 2024년도는 6개월밖에 렌트 안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자료 3번 보시면 자료 3번에 연 렌트료라고 돼 있어요? 아니 월 렌트료라고 돼 있어요? 월 렌트료니까 그럼 거기 있는 150만 원에 요 가로 9번 곱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그냥 무조건 12개월 곱하시는 분들이 계셔. 월 렌트료에다가.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제가 그래서 피 보시는 분들 꽤 봤어요. 그래서 월 리스료나 월 렌트료 나오면 여기는 임차월수 제대로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걔네들에다가 요걸 곱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뭐 지금은 12개월이니까 150만 원 곱하기 12 한 게 렌트료가 되겠죠? 2024년도.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1,800인가요, 그러면? 1,800만 원 하면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70%를 감가상각비로 상당히 잡아버려요. 맞죠? 지가 알아서 여긴 1,260만 원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70%만 순수한 차값으로 보겠다. 남이 쓰던 거 타는 거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가 500만 원이라 돼 있죠? 500. 그 다음에 기타가 300. 이렇게. 네. 입력. 그러면 이제 2단계 부인액이 2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단계 부인액이
여기가 334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굳이 설명 잠깐 대충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실제로 차와 관련해서 쓴 건 렌트료랑요. 그 다음에 유류비랑 기타 이렇게 합쳐서 2,600 쓴 거예요. 알죠? 2,600,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00만 원 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2,600만 원에 지금 업무에 안 쓴 게 10%잖아요. 10%니까 260만 원만큼 업무 미사용이라고 걸어준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다시 800만 원 이렇게 하면 한도 못 따지니까 다시 요 임차료의 70%를 우리가 렌트 순수한 차값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1260만 원이 순수한 차값인데 이미 업무 미사용 10% 탈락했잖아요. 탈락했으니까 1260만 원의 90%가 업무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하고 800만 원 한도 비교하면 요 334만 원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10% 탈락이니까. 맞죠? 탈락이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구해줘요.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그래서 운용 미스만 조심하시면 여러분 되게 쉬워요, 이쪽. 그죠? 자, 그럼 조정 등록 누를게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험에 이렇게 출제해서 어떻게 출제했냐면 최근 시험에 세무 조정이 같은 건 한 방에 처리하세요. 한 방에 처리하세요라고 출제한 적은 없고요. 세무 조정이 같은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네, 할게. 이해는 되시죠? 세무 조정이 같은 건 한 방에 적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렇게 실제 안 나왔어. 알죠? 제가 언어등급 5등급이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 전부 다 이 업무 미사용하고 한도 초과가 다 렌트, 우리가 지금 한 게 렌트하고 운용 리스니까 전부 다 기타 사유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띄운 걸 컴퓨터가 그냥 다 문제에서는 얘 상여, 얘 기타 사유출 한 방에 처리하라 이렇게 출제했던 거예요. 됐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건별로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아까 했던 그 29번, 30번 보셔가지고 각각 할 줄 아셔야지. 알죠? 그럼 우리 시험대로 할게요, 그냥. 시험대로 그냥 여기 53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같은 상여니까. 그죠? 상여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614만 원이고 다 빌려 쓴 거기 때문에 기타 사유출이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건별로 하라 라고 하면 29번이 2단계 부인이고 30번이 3단계 부인이다 라는 거 볼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됐고요. 자, 이제 470 몇 페이지냐? 2페이지? 472하고 473페이지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472페이지 볼게요. 자, 보니까 이제 제네시스 클릭하면 되겠죠? 자, 제네시스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해서 총 주행거리가 자료 2번에 2만 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만. 그 다음에 업무용 거리가 몇 킬로냐? 16,000이라고 되어 있죠? 16,000. 자, 근데 얘는 작아니까 473페이지 맨 위로 가시면, 맨 위로 오시면 473페이지에 여기 아예 취득가액이 대놓고 있죠, 여러분들? 8천만 원. 8천만 원. 그리고 우리 엄밀히 얘기하면 자가 취득이면 1단계를 따져요. 세법상 감가상각비요. 맞죠? 리스나 렌트면 1단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1단계 한도 따질 때, 본래 한도 따질 때 내용연수 몇 년이래요? 무조건. 5년. 그 다음에 무조건 어떤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의제 적용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8천만 원 나누기 5 하면은 1,600만 원이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예요. 우리 시험엔 이거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 그래서 회사가 1,600 적었잖아요. 맞죠?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 엄밀히 세법상 감가상각비 적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그래서 여기가 1,600.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가취득은 이렇게 감가상각비 여기다 적어요. 여기 아예 막혀져 있죠? 여기 렌트니까. 자, 그 다음에 유류비가 얼마냐면 1,000만 원. 그 다음에 보험료 1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500만 원. 네, 하시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네, 잘 구해줘요. 이거 믿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설명은 안 할게요, 굳이. 네. 자, 그런데 자료 4번 보시면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200만 원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커서가 어디에 있을 거냐면 네모 3번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 2월 명세에서 전기월액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넣어주면 되냐면 200만 원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시고 자 이제 조정 등록할게요. 자 그럼 조정 등록하면 일단 우리 아까로 따지면 한 방에 처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업무 미사용 1170만 원 그냥 한 방에 처리. 여기다가 1170만 원 상여는 맞는데 조심하실 건 우리가 방금 했던 자가취득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의 소득 처분이 뭐예요? 유보잖아요, 유보. 유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를 두드리시든 아니면은 이렇게 30번을 몰래 보셔가지고 480이잖아요. 맞죠? 480이니까 요 480만 원만큼 유보로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1094만 원에서 614만 원을 계산기로 두드리시거나 아셨죠? 요거는 한도 초과 별도로 유보로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타 세출금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방금 했던 자가취득은 한도 초과를 유보로 해야 되겠죠. 금액은 480만 원이었어요. 플러스 유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럼 실제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좀 맡겨볼게요. 우리 법인조정 교재입니다. 나머지는 숙제로 낼 거고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법인조정 교재 575네요. 575페이지. 법인조정 교재 575